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제 미음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 중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 피의자, 이 가해자 김 씨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 뭐 일각에서는 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보도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정치적인 그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가 부분에 수사가 미진할 걸로 보는 거죠. 아하. 이 사람이 이런 범행을 결심하게 하는 어떤 그 정치 사상적인 영향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어디로부터 받았느냐, 민감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민감하게 보겠죠. 근데 이것도 다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수사해서 아니, 밝혀내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2021년에 네. 폭도들이 미 하원에 난입할 때 트럼프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지루한 논쟁이 이어졌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혐의가 있다고 본 거는 뭐야? 그 트럼프가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네. 그냥 행동할 때라 그랬어요. 아하. 행동할 때. 근데 미국은 네. 그 말에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 그 말 자체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가서 뭐라 그랬어요? 뭐 공산 전체주의 잔뜩 떠든다며.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했다. 네. 맨 마지막 부분을 보라고.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합니다라고 돼 있지. 네. 이거야. 어. 대부분 책임 있는 말은 이런 말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말한 거. 네.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한 거. 이런 것에서 책임은 오늘 찾는 거예요. 네. 그것도 어떻게 해석이 될지, 어느 정도로 이 조사 경찰이 과정에서 이런 거 나올지. 못하지. 미국은 했지. 아하. 트럼프를 단죄할 때 했죠. 우리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를 봐도 이런 뭐 이른바 이제 극단의 정치와 편가르기식의 이런 문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달라진다고 했고, 어떤 발언도 많이 집중이 보도가 됐잖아요. 국민들은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년사를 보니까 또 그게 또 아니에요. 네.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의 발언, 공산 전체주의 이 얘기가 이어지는, 맥을 같이 하는 패거리 카르텔, 이런 단어가 또 등장을 했어요. 네. 뭐 이제 대통령이 거의 뭐 정치적 생명이 다 해가는구나. 그런 그렇게 느낌을 판단하셨어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뭐 저 보면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포기하겠다. 전쟁을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전쟁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첫 뭐 취임 일성을 보면 개떨전처주의, 그렇죠. 뭐 절대존엄, 거의 막말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요. 막말이지 수준이 아니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신년사가 윤석열 대통령 또 신년사 입을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잠깐 이제 속보를 전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쌍특검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숙고 없이 빨리빨리 해줘서 오히려 뭐 잘된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광장의 시민들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는 화를 내기 시작할 거야, 시민들이. 이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할 거다. 화를 낼 거다. 화를 낼 거다. 이게 변곡점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거부권 그리고 행사가. 이제 이 피습 사태하고 네. 거부권 맞물려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특검 연대가 강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언제쯤 이제 국회에서 제2 표결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러나 이 특검은 국민의힘의 그 어떤 대우를 크게 흐트러뜨리는 초대형 의제입니다. 초대형 의제다. 네, 그리고 예.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치르는 것도 아니고 정의당이 치르는 것도 아니고 특검의 연대가 치르는 선거입니다. 심지어 이준석 신당 그 참여자들이 일제히 특검 찬성을 지금 외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생길 걸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한 10여 명 정도 의원들이 합류할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2 요구 하면은 어.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건 시기에 달려 있죠. 시기에 달려 있다. 예, 언제 국회 다시 제2요구가 표결에 붙여지는 공천 과정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시점이 네. 예. 봐야 된다. 그러니까 10시에도 지금 야사당이 국회에서 이 제2요구권 여기에 대한 규탄한 또 오늘 기자회견도 준비가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기 바로 그게 특검연대요. 아하. 자 보라고 현장이 지금 준비돼 있나요? 현장 모습 좀 흘려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저기 이 특검으로 모처럼 야권의 완벽한 공조가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아하. 특검 연대. 예. 이게 바로 2016년의 탄핵이었는데요. 예, 지금 화면 보니까 뭐 모든 색깔이 다 모인 거예요. 그렇네요. 저기 푸른색이 주종을 이루지만 네. 저기 가운데 오른편에 보니까 심상정, 배진교, 네. 그다음에 김준호 그 지금 비대위원장. 또 얼굴이 보이고요. 저 뒤로는 누군가? 네. 저 뭐 지금 클로즈업 때문에 보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을 포함한 야사당이 힘을 모으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특검 연대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총선을 치르는 주체이자 예. 그 대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016년에 탄핵 연대를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80%를 찬성으로 박근혜 탄핵을 통과시켰고, 네. 그게 문재인 정부를 그 출범시킨 핵심 동력 아닙니까? 핵심 원동력이죠. 아하.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문재인 정부의 80% 지지는 바로 탄핵연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깨져나갔어요.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러다가 마지막에 위성정당 창당 때 완전히 해체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수파 연합이 깨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네. 다수파 연합. 그때 그 연합이 유지됐더라면은 보수가 10년은 집권할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근데 다 깨졌잖아요. 깨져서 네. 그 후과를 우리가 톡톡히 치렀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그러고 났는데 이 특검은 그 이후에 네. 탄핵 연대가 깨진 이후에 최초의 연대가 이거라고 봐야 돼요. 그동안에 뭐 노란봉투법이 있었다 뭐다 그러지만은 네. 그 연대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아하. 연대였고 예. 저 특검의 연대가 진짜 연대입니다. 진짜 연대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게 선거법 논의에도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이제 저기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회귀 안 합니다. 아하. 전 내부 결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병립형으로 안 간다. 안 간다. 어. 근데 호언장담을 해내가. 이제는 다 같이 간다. 민주당 일당 전략이 아니라 네. 범야권 다수 전략으로 간다. 범야권 다수 전략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포위하는 네. 특히 그 전략으로 이준석 전 가는 대표도 거야.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까. 예. 포위할 그리고 4월 총선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네. 총선이 끝나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말까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때 최수근 상병 특검이 상정됩니다. 시점이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때 예. 저기 국민의힘에서 저기 이미 출마를 못했거나 낙선한 사람들이 다수 한 5, 60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200표 건지는 거 가능해요. 200표 건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과반 출석이 3분의 2니까 예. 그때 국회 본회의장 안 나오는 의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걸 보시라고.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이나 뭐나 이거를 네. 저기 국민의힘이 언제 가장 약해지는 건 수 있느냐. 지금 뭐 저는 반은 허물어졌다고 보는데 이 특검연대의 그 저기 힘이 전국에 언제 가장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시기를 택일해서 제2표결에 한번 저기 큰 게임을 벌리고 네. 여기서 이제 제2호로 200석을 못 얻어 실패해도 음. 그 다음엔 최수근 특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최수근 상병 외압 의혹 특검은 윤 대통령 특검입니다. 그렇죠. 이거 윤 대통령 그렇네요. 특검이에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거의 탄핵감의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보다 더 필사적으로 막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묘한 순간에 본회의 상정이 된다. 네.
하하. 이제는 특검연대의 힘이 가동되면 네. 그때 가서는 200표 확보도 가능하다.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243표를 찬성표 80%예요. 야. 새누리당에서 60명이 넘어왔어요. 그 당시에도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까지 표가 나올지 몰랐어요. 다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탄핵은 안 되니까 뭐 하야를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탄핵이 됐습니다. 웬걸 너무 많이 왔어. 그러니까 유효표보다 한 4, 50표가 더 얹어진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완전히 국민 통합이 되고 이것으로서 다수파 연합 탄핵 연대가 완성된 겁니다. 그것이 훗날 개헌 연대, 개혁 입법 연대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면서 쪼그라들다가 이제 저기 위성 정당에서 이제 해체된 거거든 완전히. 그래요. 이 과정을 떠올려보면, 지금 네. 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특검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 부부의 특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탄핵과 비슷한 수준의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태도를 정권이 취하는가를 시민들은 보게 그렇네요. 됐다는 거죠. 총선 앞두고 지금 거부권 행사는 하지만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정권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제2요구권 나왔을 때 국회 표결 결과도 어떻게 되는지 국민에게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 앞두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이 뭐 한동훈 장관 시절에도 악법이라고 했고 거부권 행사까지 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국민의 뜻을 듣지 않는구나 이런 판단은 지금까지는 내려놓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론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10명 중에 6명, 7명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저걸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정치 테러 규탄 대회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신원식 해임 건의안 물론 통과시켜도 해임을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신원식 탄핵 소추안 이 순서로 가는 거지.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순서로 가고 네. 이제 4월에 최수근 상병 특검 이렇게 가는 건데 민주당이 너무 특검 뭐 탄핵 소추 남발한다고 또 욕 먹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역풍 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의당 역할이 중요한 거야. 아.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정의당이 발의했고 맞아요. 정의당이 제안 설명했고 수정안도 정의당이 설명을 했는데 원래 네. 하나의 의제의 원안과 수정안을 한 당에서 다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 이럴 땐 나누는 건데 네. 민주당이 어쩐 일인지 정의당이 다 해주세요. 이랬거든. 내가 보는 이 야권 공조의 지금 그 수준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대목인데 네. 그거는 서로가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정의당 비대위원 가 있지만 네. 우리 당의 원내 대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신원식 탄핵 소추안 네. 이거 갑시다. 정의당이 갑시다. 정의당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예. 주장하자. 그렇지.